국민의힘은 단일화에 탈을 쓰고 역모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제목의 논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자 국민의힘이 강제 단일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단일화란 이름을 빌렸지만 역모입니다. 단일화는 애초부터 사기였지만 하물며 강제 단일화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뽑은 자당 대선 후보가 멀쩡히 있는데 억지 단일화를 시키겠다니 그게 역모지 단일화입니까? 결국 단일화의 본질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옹립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에 따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회동이 결렬될 것이 분명하니 선관위를 다시 열자고 했다고 합니다. 정당한 경선 결과로 선출된 대선 후보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억지까지 쓰면서 윤석열의 대리인에게 후보 자리를 상납하려는 이유를 밝히십시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친윤계와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윤석열의 공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란 2인자를 옹립해 윤석열 시즌2를 열어볼 작정입니까? 그러나 국민은 내란 정권 연장을 기도하는 윤석열과 내란 잔당 국민의힘의 폭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폭로한 내란 속의 윤석열의 대선 개입, 국민의힘의 답을 촉구하는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로 대통령실의 대선 개입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파면된 내란 수괴가 수족들을 앞세워 여전히 국민의힘을 주무르고 있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부정할 수 없는 내란 잔당입니다.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내란 수괴의 꼭두각시들이 날뛰도록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2부 리그라는 질타에도 경선 내내 한덕수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또 경선 내내 밤낮으로 옷을 바꿔 입는 의원들이 넘쳐나더니 하나같이 한덕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의 꼴사나운 이전 투구는 이미 그때부터 예견됐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그렇게 당했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당할 판입니다. 지난 3년간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마수에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김기현 축출, 그리고 홍준표와 김문수의 잔혹사 뒤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고 했던 자가 한덕수 좀 해줘라고 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윤석열이 대선 개입만 안 했을 리 만무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게 윤석열과 그 수족들의 지령이었는지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이번에는 어물쩍 넘어갈 생각,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에 내란 수괴의 대리인을 내세운다면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 경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갈 땐 가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죠. 홍준표 전 시장이 갈 땐 가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두둔했습니다. 앞서서 용산과 당 지도부가 나서서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밀더니 이제 와서는 김문수 후보를 비난하냐 이런 비판을 한 건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뭐라고 썼느냐. 무상열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김문수는 당신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던데 홍준표 전 시장은 아바타를 자처했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했군요. 아무튼 홍 전 시장은 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어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 후보를 교체할 거면 후보들 경선 비용을 변상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당이 직접 나서서 당의 공식 경선 결과를 무효화시키게 되면 그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선거 비용을 전액 환불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최종 경선까지 진출하면서 3억 원의 기탁금을 냈습니다. 또 여기다가 캠프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기타 선거 비용 등을 합치면 4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 3월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직자 재산 신고 같은 경우에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선거 비용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억울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오늘 한덕수 후보 만나기 전에 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또 먼저 만났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경쟁했던 그 탈락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일방적인 단일화 압박을 좀 뚫어보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과 면담을 했는데 이미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차라리 이럴 거면 가위바위보로 정하지 왜 경선을 치렀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바 있고요. 자, 안 의원에 앞서서 나경원 의원과도 만났는데 나 의원도 회담 직후에 당원 당규상 후보 교체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당이 후보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당원 당규에 없습니다. 후보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당의 이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댓글에 계속 예? 전광훈 이름이 나와요. 전광훈은 어쨌든 뭐예요? 뭐 차기 전당대회 일단 차치하고 네.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대선은 김문수 당으로 치르는 거잖아요. 김문수의 선대위로. 그럼 이제 선대위원장 전광훈, 아이. 뭐 사무총장 차명진. 근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그 관훈 토론회 지금 했잖아요. 아, 거기서 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그러니까 광장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 때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냐. 6.25 때는 학도병이 있지 않았느냐.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장 세력과도 손을 잡을 필요가 누구와도 있다. 손잡을 수 있는데 그 세력 중에 하나가 광장 세력이다. 네. 근데 광장 세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그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그렇죠. 분들일 텐데. 예. 그러면 이게 김문수 후보가 영 당에서 안 도와주니까 그럼 난 길거리 아스팔트 분들이라도 모시고 한번 당신들과 싸우겠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까? 아니 벌써 그렇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른바 그 유튜버들 중에도 그쪽 계열은 김문수 열혈 팬이에요. 지금도 이미. 네네네. 너무 그러니까 안쓰러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분들이. 네. 아 요즘 한참 안 봐서 몰랐네. 네. 정광훈 네. 씨가 뭐 비공식 선대위원장쯤 되겠죠. 아. 아니 근데 지금 음지에서 일하는. 아무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약간 전술적 차원이다. 그리고 당의 중심 후보가 되면 그때 정광훈 씨가 목소리를 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 네.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 시위대가 계속 와 있어요. 네. 구호가 뭐냐면 국민이 뽑고 당원이 뽑았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흔들어대는 쌍권 꺼져. 그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 당사 앞에서. 예. 아. 꺼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쌍권 꺼져. 예. 민심일이 당심일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방해 세력 권영세 권성동 즉각 사퇴하라. 예. 전선이 보수 확실하게 단일화는 그어졌네. 김문수 중심으로 쌍권 간섭 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튜버들 뭐 포함해가지고 예? 만만치 않습니다. 이 광장 세력이. 예. 그러니까 이 계엄을 버텨낸 쌍권 체제가 지금 김문수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아주 아니,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너무 심해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네. 심했어요. 이준석 대표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만드는 과정도 황당무계했고 그 다음에 또 선거 그 뭡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저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떨어지니까 바로 네. 또 자르고 음. 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획해서 마음에 안 들면 멋대로 해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김문수가 버티고 있다. 저는 여기서 확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궁금한 거는 예전에는 어쨌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이제 이런 저런 이제 뭐 지원과 협박과 뭐 등등을 해서 이제 그 당 대표도 쫓아내보고 뭐 할 수 있었잖아요. 그 큰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운명 공동체처럼 엮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한쪽이
뚫리면 와장창 다 무너지는 구조가 아. 되나서 실제 권력은 사라졌으나 그때 함께 여기저기 엮여있던 사람들은 그 끊어낼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네. 얽히고 설킨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네. 명태균 게이트 있죠, 건진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 김건희 씨만 출연하지 않아요. 그 오늘 한겨레 단독 보면 그 네. 다이아 목걸이 건넨 네. 통일교 그 간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 행사에 권성동 의원 뭐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 네네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윤상현, 뭐 이정원 이런 사람들은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얽히고 설켜 있고 네. 그리고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된 날로부터 6년째 1심 재판을 아, 아직도 받고 패스트트랙. 있잖아요. 예. 패스트트랙 그 빠루 전사.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봐주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네. 얘기하는 기득권 카르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뚝이 무너지면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치 세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네.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 한동훈이 되면 우리 다 죽어 맞아요. 이거였잖아요. 네. 지금 매번 그러니까 피해 가야 될 곳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뢰가 너무 많아. 네. 그 한동훈 지뢰를 피해서 김문수 쪽으로 왔더니 더 큰 커. 지뢰. 이게 또 피해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축소되고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게 무엇보다도 네. 마약보다 더 센 게 권력 중독이에요. 아. 권력을 여태까지 잡아서 휘둘러 봤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